네, 안녕하십니까. 연력학 12번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엔탈피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을 끝내고 연력학 제2법칙으로 들어와서 엔탈피에 대한 개념을 배웠었죠. 그래서 DS는 T분의 DQ, 리버서블이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온도에서 Q의 출입량을 볼 건데, 그 Q의 출입량을 볼 때 여러 가지 경로 중에서 리버서블한 패스의 열의 출입의 경로에 대한 경로를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DS는 T분의 DQ 리버서블이라는 얘기는 시스템에 대한 엔트로피였죠.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엔트로피고 서라운딩에 대한 엔트로피는 좀 다르게 나타났죠. 서라운딩에 대한 엔트로피는 DS 서라운딩의 T분의 DQ 서라운딩이었죠. 리버서블 패스랑은 상관이 없었죠. 왜냐하면은 어차피 시스템에서 서라운딩으로 힛이 나갈 때 리버서블 패스건 일리버서블한 패스건 간에 어차피 서라운딩 입장에서는 힛을 받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스템의 이제 엔트로피가 상태함수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어떤 자연계에서 현상이 발생을 했다 라고 하면은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랬죠. 그리고 토탈 엔트로피는 시스템의 엔트로피 플러스 서라운딩의 엔트로피고,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우리가 한글말로 개라고 했고, 서라운딩의 엔트로피는 주위라고 그랬죠. 그리고 토탈 엔트로피는 우주라고 했었고,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이 어떤 현상이 자연계에서 일어난다고 하면은 토탈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 쪽으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도 쭉 하다가 마지막에 어디까지 왔었냐면, 그러면 시스템에 대한 엔트로피를 정의를 할 때 얘가 상태함수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갔었는데, 뭐 정말 상태함수냐 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뭘 했었냐면은 시스템에 대한 엔트로피를 얘기를 하면서 이상기체가 어떤 점에서 출발을 해서 다시 원상 복구로 갈 때, 어떤 사이클을 돌 때 이 사이클을 돌고 나면은 적분된 값이 0이다 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얘기를 할 건데, 오늘 두 번째 얘기는 첫 번째 얘기 얘기했죠. 그 다음에 특정한 사이클을 얘기했죠. 그래서 특정한 사이클이 우리가 카를로 사이클을 배웠었죠. 그래서 등온 압축이 있었고, 등온 압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단열 압축, 등온 팽창, 단열 팽창, 그래서 어다이어벳 익스펜션이 있었고, 다시 등온 압축, 그 다음에 단열 압축,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오늘은 두 번째 얘기를 할 건데, 두 번째 얘기가 이제 상태함수로서의 이제 엔트로피 얘기를 할 거예요. 두 번째 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게 T분의 DQ 리버서블이니까 당연히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이제 동그란 원, 어떤 사이클을 정리했을 때 0이 된다는 걸 보여줄 건데, 이게 앞에서는 이제 이상기체가 어떠한 특정 사이클에 대해서 돌았을 때 0이었다고 했죠. 두 번째 단계가, 그러면 이상기체 말고 어떠한 물질이라도 상관없이 특별한 사이클을 돌면은 특별한 사이클을 돌았을 때 적분되는 값이 0이라는 걸 보여준다 그랬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열기관이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위에가 이제 핫소스가 있고 밑에 이제 콜드싱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핫소스에서 콜드싱크로 열이 내려간다고 하면은 여기 앞에서 보는 것 같이 20의 열이
들어와서 20에 이제 힛 소스가 들어와서 콜드 싱크로 15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웍으로 5가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절대값을 취했는데 이 절대값을 취한 것은 시스템이 서라운딩으로 웍을 했다고 하면은 웍을 했다고 치면은 마이너스 값을 가질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갖고 지금 5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하면은 15 더하기 5 이렇게 두 개 더하면은 어차피 20이니까 요 두 개가 20이니까 우리가 연력학체의 1법칙, 연력학체의 1법칙에서 얘기하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만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의 열 효율은 그러니까 열을 흡수한 것분에 웍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분에 20이 들어와서 15 버리고 5만큼 일을 했으니까 20분의 5가 이 열기관의 효율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QH 분의 W라고 되어 있는데 H는 힛소스, 여기 핫소스, 여기 H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C는 콜드싱크의 약자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 QC라고 되어 있는데 C는 콜드싱크의 약자니까 차가운 것을 얘기를 하겠죠. 어쨌든 효율은 열을 흡수한 것분에 나간 거의 절대값이 열기관의 효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엔진에서 수행되는 이제 열원에 대한 차이인데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효율은 이제 핫소스에서 나온 열분의 웍이라며요. 그래서 요것분의 요거라며요. 그렇게 되면은 위에 웍이 5인데 요거를 요 두 개를 합칠 수 있죠. 두 개를 합쳐갖고 QH 플러스 QC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QH분의 QC고 얘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1 플러스 QH분의 QC인데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 효율이 1보다 큰 거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가 1 값을 갖고 있다고 해도 QC 값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니까 이 통째로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효율은 1보다 작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QH랑 QC랑 보면은 QH 값이 더 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QH가 20이고 QC가 마이너스 15인데 그러면은 이 전체의 값은 1보다 낮은 0. 몇몇몇몇몇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 0. 몇몇몇몇이니까 토탈 합치면은 효율이 뭐 0. 몇몇몇몇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QC랑 QH랑 똑같다. 그러면은 아니 똑같을 수는 없겠죠. 똑같을 수는 없고 QH분의 QC인데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대충 연력학체 2법칙이나 아니면 뭐 다른 역할로 봤을 때 QH가 힛소스고 QC가 나가는 거라며요. 근데 효율이 만약에 100%가 되려면은 여기가 0이 돼야 되잖아요. 0. 그렇죠? 오른쪽 텀이 0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QC가 0이 돼야 돼요. 0. 그러면은 콜드싱크가 0이 돼야 되니까 이게 도달할 수 있는 거냐? 라는 거는 여러분이 조금 고민하셔야겠죠. 자, 어쨌든 QC는 0보다 작은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리버서블 패스에서는 우리가 리버서블 패스에서는 Q의 값과 T의 값이 똑같죠. 그래서 QH분의 QC는 마이너스 TC분의 TH예요. 그런데 이 지금 부호가 바뀌었잖아요. 리버서블 패스니까 마이너스도 바뀌고 이것도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리버서블 패스에서 Q는 T와 똑같고 그리고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식 한번 볼게요. 이식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이제 효율 리버서블 패스에 의한 어떤 열 기관의 효율은 1-TH분의 TC
TC라고 돼 있어요. TH분의 TC.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잠깐만요. TH분의 맞네요. TH분의 TC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 산식에서 기체의 종류가 지금 나타나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물질이든 상관없이 참인 것을 보여준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얘기가 이거예요. 어떤 엔진의 효율이 리버서블 패스에서는 종류에 상관없이 히소스와 콜드싱크의 차이에 의해서만 효율이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산기체든 실제기체든 그 상관없이 히소스와 콜드싱크의 이 차이에 의해서 효율이 단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요거가 참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는 이제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서 이산기체가 어떤 특정한 사이클에서 적분을 했을 때의 0이라는 걸 보여준다 라고 했고, 두 번째가 우리가 이산기체 말고 다른 기체, 어떤 기체에도 상관없이 특별한 사이클에서 0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째 거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요거 얘기했죠. 요거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효율의 리버서블 패스에서 1-TH분의 TAC가 있었으니까 기체의 종류에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앞에 있는 걸 갖고 두 번째 거를 증명을 했는데 두 번째에 있는 게 조금 깔끔하게 해소되지 않은 것 같아갖고 두 번째를 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물질을 볼 거냐면 왼쪽에 여기 그 그림을 보시면은 엔진이 두 개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힐소스가 있고 콜드싱크가 있는데 지금 엔진이 두 개가 들어와서 QH분의 QC고 QC분의 QH예요. 그래서 엔진 자체로만 보게 되면은 여기서 만약에 100이 들어가고 100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위로 올라갈 때 오른쪽에 있는 게 100으로 올라가고 100으로 나갔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가운데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100이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연력학 제1법칙은 어긋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카르노 사이클 엔진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엔진이 동일하다고 우선 할게요. 동일하다고 하면은 여기서 힛이 100이 들어가서 50은 밑으로 들어가고 50은 오른쪽으로 간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50 들어오고 여기서 50 들어왔으니까 A에서 통해서 들어온 게 50, 그 다음에 콜드싱크에서 들어온 게 50, 100이 들어와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기관이 만약에 이 열기관이 효율이 다르다고 생각해볼게요. 다르다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50이 들어가고 이쪽으로 50을 줬어요. 50을 내렸어요. 근데 B에 대해서 50이 아니고 30을 주고 20만 일을 했다고 칩시다. 20만 일을 했고, 그러면 여기서 콜드싱크에서 50을 받고 A가 B 쪽으로 지금 30을 넘겨줬죠. 그럼 80이 가고 다시 80이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웍은 20을 한 거죠. 웍을 20을 한 거예요. 근데 요거를 어차피 집어넣고 빠지는 기관이 있다면 요거를 두 개를 통째로 묶어서 생각할 수 있겠죠. 요 A, B를 합치었고 네트 효과로 보게 되면은 요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요렇게. 그래서 지금 앞에서 여기 지금 Q가 들어가고 Q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 Q 들어가고 Q가 들어가고 Q가 나오고 다시 Q가 들어가고 Q가 나오는 건데 이거를 요렇게 표시할게요. 우선 콜드싱크는 변경되지 않고 콜드싱크랑 핫소스는 변경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들어오는 핫소스에서 들어오는 Q-Q'이고 우리가 네트의 효과에서 나오는 아까 20에 대한 거는 웍으로 말씀드리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들어와갖고
이렇게 들어갔고 이렇게 된다며. 그러면 아까 앞에서 여기 들어오고 여기 50 놔주고 여기 30 놔주고 아니 50 놔주고 30 나오고 20 같다며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나온 Q와 여기서 나온 Q의 차이값이 20이죠. 그 20이 여기 20이죠. 20이에요. 그리고 웍을 한 게 여기서 20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20, 히소스에서 20 주고 웍에서도 20을 줬다고 하면은 우리가 앞에 연력학 제2법칙 제일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우리 그 켈빈 박사님이 얘기하신 모든 열기관은 에너지 소스에서 100% 받았다면 이걸 웍으로 100% 다 바꿀 수 없다고 이제 정의했잖아요. 그 얘기는 이렇게 만약에 이 두 개의 엔진이 다르다고 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죠. 즉 만약에 여기서 A라는 게 이상기체고 B라는 게 실제기체라고 하면은 뭐 어떠한 기체라고 하면 두 개의 효율이 기체에 의해서 효율이 달라진다고 하면은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트 효과에 의해서 히소스가 20이 들어오고 웍을 20%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효율이 100%인 열기관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켈빈이 말한 것과는 이제 켈빈이 말한 연력학 제2법칙 오래된 문구와는 정반대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분자적인 용어로 여론이 이제 무작정으로 움직이면 정렬대 운동장으로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밖에서 가스가 hit과 웍을 구분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hit은 시스템에서 서라운딩으로 열원을 줬을 때 에너지, 그러니까 밖에 있는 서라운딩에 있는 기체 분자가 랜덤 모션을 한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시스템에 있는 열이 웍으로 변환될 때는 이 밖에 있는 서라운딩에 있는 기체 입자가 오더드 모션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느 일정 방향을 한다는데 만약에 Q가 웍으로 다 변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스템에 있는 열원이 웍으로 변환을 할 때 100% 열원으로 변했다는 얘기는 서라운딩에 있는 기체 입자들이 100% 오더드 모션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다 일렬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를 우리가 이 식에서도 보여주는 거죠. 기체가 어떻게 이렇게 다 한쪽 방향으로 나란히 이렇게 일자로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경험적인 것과 반적이 가지고 이 사실이 왜 이런 결과가 도출했냐면은 기체에 따라서 효율이 다르다라는 가정 자체가 그러니까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죠. 자, 이제 세 번째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첫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 이상 기체가 어떠한 특정한 사이클에서 적분을 했을 때 0이라는 걸 보여줬고, 두 번째는 이상 기체가 아닌 다른 기체라도 열 효율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를 했어요. 이제 세 번째 뭘 얘기를 할 거냐면, 그러면은 어떤 사이클이든 참이라는 걸 이제 보여줄 거예요. 아까 그 앞에 이상 기체, 아까 이제 기체 종류 얘기했었고 어떤 사이클이든 얘기할 건데, 우리가 뭐 이런 원이 있다고 그랬게요. 그래서 PV 다이어그램인데 지금 X축은 V고 Y축은 프레셔예요. 프레셔인데 요 안에 그림이 조금 아주 크게 그려서 그런데 요 안에 어떤 거를 어떤 개별적인 이제 칼로 사이클로 변환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네를 이렇게 선으로 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요 안에 카르노 사이클이 생기겠죠. 그래서 등온 팽창, 그 다음에 뭐
단열 압축, 아니 단열 팽창, 그 다음에 등운 압축, 그 다음에 단열 압축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카르노 사이클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얘가 두 개가 이렇게 한 사이클과 한 사이클이 있다면 가운데 겹치는 사이클은 상쇄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또 겹치면은 바깥에 겹치게 되겠고, 뭐 세 개가 네 개가 이렇게 되면은 겹치겠죠. 결국은 카르노 사이클이 있다고 치면은 나중에 얘를 적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바깥에 있는 원의 둘레를 적분한 결과가 결국은 요 토탈의 면적과 같겠죠. 토탈의 면적이 같아요. 그거를 우리가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제 시그마 올, 바깥쪽에 있는 거죠. 올은 T분의 Q 리버서블인데 여기는 시그마 해놓고 바깥에 있는 요거분의 T분의 Q 리버서블이죠. 근데 만약에 얘를 이렇게 크게 안 그리고 작게 그렸다고 할게요. 작게 그렸다고 치면은 요 원에 대해서 카르노 사이클을 무한대로 많이 채워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요 원에 있는 요 원을 적분하는 값과 카르노 사이클을 무한대로 해놓은 다음에 그 바깥에 있는 이제 선들을 면적을 하는 것과 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랑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바깥에 우리가 카르노 사이클을 무한대로 해놓고 T분의 Q 리버서블로 해갖고 따도한 값과 아까 처음에 이제 원 자체를 T분의 Q 리버서블로 한 값과 똑같아야 되고 이 두 값은 0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요게 우리가 T분의 Q 리버서블이 우리가 DS잖아요. DS니까 결국은 DS가 0이라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은 요게 DS니까 그 결과가 결국은 이게 상태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게 끝나고 다음 이제 토픽인데 이제 클라우시스 이니퀄리티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엔트로피가 자발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감소할 수 없다 하는 거를 한번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스템에서 리버서블 패스와 일리버서블 패스, 그러니까 가역적인 경우와 비가역적인 경우에서 웍은 리버서블 패스가 더 많이 일을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왼쪽으로 넘기면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었고, 우리가 요거와 별개로 처음에 이제 내부 에너지 하면서 내부 에너지는 dq 플러스 dw라며요. 자, dq 플러스 dw예요. 델타 U는 q 플러스 w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요 앞에 있는 게 지금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요 앞에 있는 게 요거랑 똑같다고 치면은 똑같다는 게 아니죠. 자, Q분의 dQ분의 dW인데 이거를 리버서블 패스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dQ 더하기 dW는 dQ 리버서블분의 dW 리버서블인데 이게 그 리버서블 패스건 간에 일리버서블 패스건 간에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DU는 상태 함수니까 일리버서블 패스건 리버서블 패스건 간에 둘 다 경로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 수식은 맞아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요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요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란 거냐. 자, 잠시만요. DQ 리버스브그 DQ.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넘겼죠? 이쪽으로 넘겼어요. 이거 똑같으니까 이걸 넘기고 이걸로 넘겼어요. 그렇게 되면 밑에 같이 얘기할 수 있겠죠? DQ 리버서블 마이너스 DQ고 DW 마이너스 DQ 리버서블인데 우리가 앞에서 여기서 정의한 요 값과 지금 요 값이 똑같죠? 그래서 얘는 0보다 크거나 작아야겠죠? 아니,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래서 DQ 리버서블 마이너스 DQ는 DW 마이너스 DQ 리버서블이라는 값 자체는 동일한 값이어야 되고 동일한 값 자체는 0보다 커야 되는 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얘네를 만약에 임의적으로 한쪽으로 넘겼다고 하면은 얘의 값은 위에 밑에와 같이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갖고 원래 이 두 개를 갖고 양변에 t로 나눠 볼게요. t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t로 나누면 t분의 dq 리버서블은 t분의 q 리버서블은 이렇게 되고 얘는 왼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클라우시스 인 이퀄리티예요. 자, 이퀄리티. 근데 얘를 이제 조금 확인해 보면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 ds 얘는 시스템에 대한 엔트로피입니다. 시스템의 엔트로피. 그리고 이 오른쪽 t분의 q는 서라운딩을 대한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t분의 q 리버서블이랑 똑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아니다. 요거 다음에 2에 넘어갈게요. 자, 얘를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으로 볼게요.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이면은 히 출입이 없잖아요. 시스템에 대한 엔트로피인데 시스템에 대한 엔트로피는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은 열도 출입이 없고 히트 출입도 없고 그러니까 물질도 출입을 할 수 없죠. 그러면은 Q가 0일 거고 그쵸? Q가 0일 거니까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거를 잘 한번 볼게요.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시스템에서 만약에 이제 자발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자연방으로 갔다. 그러면은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같을 때는 언제냐? 같을 때는 언제냐면 요거예요, 요거. 왜냐면 Q분의 DQ 리버서블이랑 T분의 Q 리버서블이 두 개 다 이제 가역적인 반응을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얘가 패스가 가역적인 반응을 일어나면은 어떻게 돼요? DQ 리버서블이랑 DQ 값이랑 똑같죠?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얘가 0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T분의 DQ 리버서블, T분의 DQ인데 만약에 이 Q가 리버서블 패스면은 서라운딩이랑 시스템이랑 출입한 hit이 똑같다고 하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얘가 만약에 리버서블 패스가 아니다 라고 하면은 어떤 다른 패스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쵸? 바깥에는 이제 여기는 왼쪽에는 이제 시스템에 대한 엔트로피고 여기 바깥에는 이렇게 되겠죠. 자, 만약에 한번 이제 볼게요. 그래서 델타 S인데 우리가 델타 S면 이제 시스템에 대한 엔탈피를 보면은 엔탈피의 변화량을 측정을 하게 되면 이니셜분의 이제 파이널 적불하고 T분의 Q 리버서블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온도가 이제 항상 고민한데 온도가 이제 상수 취급하면은 밖으로 빼낼 수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T분의 1 이니셜분의 파이널분의 DQ 리버서블일 텐데 얘를 이제 어차피 이제 측정 가능한 변이까지 보니까 T분의 Q 리버서블이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상기체에서
앞에서 이제 주어진 게 등온 팽창이라며요. 근데 등온 팽창이니까 아이소서멀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델타 U는 빵이겠죠. 델타 U는 빵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요거 구했었죠. 요거 구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DQ 리버서블은 마이너스 W 리버서블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리버서블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W 리버서블은 마이너스 V 이니셔블의 파이널, 원래 여기가 PEXDX인데 우리가 리버서블 패스에서는 내부에 있는 압력과 외부에 있는 압력이 똑같으니까 그냥 이거 바로 P로 쓴 거예요. PEX가 아니라 PDV로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웍을 바깥으로 했으니까 부호가 지금 바뀐 거죠, 지금. 그리고 원래 마이너스가 있는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한 번 더 쓴 거예요. 그리고 요거 두 개 더하니까 다시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PVT인데 이상기차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NRT를 다시 넣겠죠. PV는 NRT에서 적용된 거죠. 그리고 여기 V 이니셜분의 파이널 VD분의 DV인데 얘 적분이니까 로그 함수로 취할 수 있겠고, 그쵸? 그래서 요거 NRT분의 로그 LN분의 VI분의 V 파이널인데 이거 했었죠. 앞에서 예제 문제로 이니셜이 파이널로 갔을 때 2몰이 됐을 때 요거 구하라 그랬었죠. 요거. 그래서 우리가 한번 구했던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 그래서 우리가 DS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요거니까 NRT분의 LN, VR분의 V 파이널인데 여기를 양쪽으로 T를 나누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준 T분의 Q 리버서블이 결국은 엔탈피고 이게 앞에서 LN, N, R, LN, V 이니셜분의 V 파이널로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로그 함수를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로그 형식으로 쭉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S 자체는, 그 엔탈피 자체는 상태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가역적인 반응인 건 간에 비가역적인 반응인 간에 상관없이 이 수식은 다 맞아야겠죠. 그리고 이상기체니까 이상기체에서 만약에 이걸 이상기체로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가야겠죠. 이렇게 예제 문제에서 한번 풀어봤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DQ 서라운딩은 마이너스 DQ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참,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시스템의 엔트로피와 서라운딩의 엔트로피를 얘기를 했는데,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상태함수가 맞아요. 그런데 서라운딩에 대한 엔트로피는 상태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DQ 서라운딩은 마이너스 DQ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쵸? 여기서 말하는 마이너스 DQ는 시스템에 대한 Q를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리버서블 패스건 간에, 일리버서블 패스건 간에 상관없이 이렇게 Q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리버서블 패스에 대해서 이제 리버서블 패스에서 리버서블 패스에서 서라운딩에 대한 이제 희세, 이렇게 엔트로피의 변화를 보면은 델타 S는 서라운딩분의 T분의 DQ 리버서블인데 우리가 시스템에서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T분의 Q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앞에서 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앞에서 구한 게 시스템에 대한 엔트로피 변화가 이거라며. 그리고 서라운딩에 대한 엔트로피 이거라며. 그럼 만약에 두 개 더 더하면은 토탈 엔트로피는 0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등온 팽창이면 가역적인 이제 시스템이 등온 팽창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역적인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토탈 엔트로피는 0이라는 얘기예요. 토탈 엔트로피는 0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제 여기가 등온 팽창이 V 이니셜에서 V 파이널로 자유롭고 비가역적,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기체를 주유 실험처럼 압력을 많이 주고 한쪽에 진공을 잡은 다음에 밸브를 열어서 가역적으로 이제 자유 팽창을 한다고 치면은, 비가역적이고 자유적인 팽창을 한다면 델타 U는 0이죠. 어포징 포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W는 0이고, 그 다음에 등온이라고 했으니까 Q도 0이죠. 그래서 델타 U는 Q 플러스 W인데 W가 0이니까 당연히 Q도 0이죠. 그리고 우리가 W 0이고 Q 0이니까 결과적으로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얘는 부피가 얘는 부피는 변환했지만 변환했죠. 하지만 서라운딩 엔트로피는 요렇게니까 Q 출입이 없으니까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서라운딩은 0이 됐죠. 그러나 이제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서라운딩 자체에서는 힛의 출입이 없는 거죠. 워크도 없고 힛이 없으니까 서라운딩 입장에서는 0이에요. 그런데 시스템 입장에서 이제 자율적인 팽창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그 토탈 엔트로피, 좀 오타 같은데요? 서라운딩 아니고 시스템의 엔트로피죠. 이거 SYS인데 이거 오타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은 원래 서라운딩의 엔트로피와 시스템의 엔트로피를 두 개를 더하면은 0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비가역적인 자율팽창에서는 서라운딩에 대한 엔트로피 변화가 0인데, 여기 시스템에 대한 엔트로피는 n분의 r ln v 이니셜분의 v 파이널인데, 부피가 증가를 했잖아요. 여기도 부피가 증가를 안 했고, 그러니까 서라운딩에 대한 부피는 증가 안 했죠. 웍이 없으니까. 그런데 두 개를 합치면 0이라 그랬는데, 두 개 합이 어떻게 돼요? nr ln v 이니셜분의 v 파이널로 되고,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비가역적인 자율적인 팽창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서라운딩이랑 상관없이 시스템에 대한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서 얘기한 요거죠, 요거. ds분의 ds가 시스템에 대한 엔트로피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같을 때는 언제냐면 시스템이 가역적인 과정을 거치고 일어날 때고, 만약에 0보다 크다는 거는 서라운딩과 상관없이 시스템에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면은 0보다 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에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그 엔트로피에서 이제 상전에서 엔트로피 변화가 이제 수반이 될 때, 예를 들어 뭐 얼음이 물로 되고 물이 다시 수증기로 될 때 엔트로피 변화가 수반이 돼요. 자, 그런데 요거. 근데 당연히 우리가 예상을 하듯이 뭐 마이너스 20도씨에서 0도로 가고, 그 다음에 0도에서 다시 뭐 100도로 가고, 100도에서 이제 그 수증기가 될 때 엔트로피는 증가를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결국은 자유도랑 관계가 있다고 하면은 엔트로피가 증가를 해야지 맞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전이온도. 그래서 루마일 트랜스레이션 템퍼러처, 그래서 T분의 TRLS에서는 시스템과 서라운딩 사이에 열전달은 어떻게 돼요? 두상의 일기압에서 평행 상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스탠다드 스테이트, 그래서 퓨어 서스턴트 원바에서 그 만약에 물이 수증기로 갈 때 전이온도 상변태가 되는 데는 두 개 이게 시스템과 서라운딩에서 일갑에서 평행 상태잖아요. 결국은 걔네가 평행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얘네를 가역적으로 봐요. 가역적. 그러니까 물이
증기로 가는, 그러니까 수증기로 가는 힛의 출입과 수증기에서 다시 물로 가는 힛의 출입이 똑같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가역적인 거고, 우리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물과 얼음 사이에서는 0이고 0도에서고, 여기서는 이제 100도 사이에서 상전이 할 때는 가역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보는 거죠. 자, 일정 압력에서 우리가 시스템의 몰 엔트로피 변화를 보면은 우리가 델타 TRS 이제 변하고 이제 상전이 된 때의 엔트로피의 변화죠. 그러면 T분의 델타 H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정 압력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Q를 써야 되는데, 아니 원래는 이제 DS는 Q를 써야 되는데 Q를 우리가 H로 쓴 거죠. 일정 압력이니까. 일정 압력에서 출입하는 힛의 양은 H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발열 과정이다 그러면 델타 H는 0보다 마이너스죠. 왜냐면 시스템에 있는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니까 델타 H는 0보다 작아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엔트로피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엔트로피 자체는 0보다 작겠죠. 왜냐면 내가 있는 에너지를 바깥으로 주니까 여기에 있는 그 자유도, 그러니까 T분의 Q 리버서블은 낮아지게 된 거죠. 출입이. 그러니까 0보다 작아지죠. Q가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동결이랑 응축하는 동안에 물질과 에너지는 위치 측정과 일정을 하게 되고, 흡열 상태면은 반대가 되겠죠. 만약에 이제 열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델타 H는 0보다 크게 내가 받아들이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DS는 T분의 DQ니까 Q가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0보다 커지게 되겠죠. 바깥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용해와 증발 과정에서 물질과 에너지의 확산을 일치를 하게끔 돼 있죠. 자, 우리가 그래서 실험적으로 한번 봤어요. 실험적으로 봤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베이퍼라이제이션 했을 때의 이제 H 값을 이제 봤죠. 그래서 킬로줄 퍼 몰이고, 여기는 이제 상전 이제 증발 그러니까 끓는 점이 되겠죠. 끓는 점이 되고, 그래서 끓는 점이고 물이 100도죠. 물만 볼게요. 그래서 여기 뭐 40이고 엔탈피가 40이고 끓는 점이 100도예요. 그리고 여기 그 엔트로피를 한번 측정을 한 거예요. 줄 퍼 켈빈 몰로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어떤 이제 과학자가 실험을 한 거죠. 실험한 결과 값인데, 결과 값을 보니까 물을 빼고 나머지 봤더니 대부분 다 85 줄 퍼 켈빈 몰이에요. 85 줄 퍼 켈빈 몰인데, 이걸 누가 했냐면 트라우스톤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고, 이걸 갖고 그냥 그래서 트라우스트 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법칙이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 엔트로피, 대부분의 물질의 엔트로피의 증발 표준 엔탈피는 85이다. 근데 그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은 끓는 점 나누기 요거 할 수 있죠. 근데 얘 끓는 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켈빈으로 바꾸고 엔탈피를 올리면 되죠. 그래서 원래 DS는 뭐 DS라고 해도 되겠고, 뭐 DS는 T분의 DQ인데 Q를 일정 압력에서 하니까 H로 바꿀 수 있고, T 여기서 지금 주어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이 값은 대부분 85다. 뭐 이렇게 나온 거죠. 물의 엔트로피가 이렇게 큰 이유는 수소결합 때문이에요. 수소결합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에 대한 내용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엔트로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려고 합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 조금 정리하자고 하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갖고 그 얘기했었죠. 그래서 엔트로피에 대한 정의를 지난 시간에 배웠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엔트로피가 상태함수다. 상태함수다라는 얘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스텝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이클에서 이상기체가 모든 적분을 하면은 0이 된다는 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카를론 사이클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상기체가 아닌 다른 물질과 상관없이 카를론 사이클을 돌리면은 우리가 적분에서 0의 값을 얻는다고 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상기체가 아닌 어떠한 사이클에서도 다 만족한다는 걸 증명을 해서 S가, 그러니까 시스템에 대한 엔트로피가 상태함수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뭘 했었냐면 우리가 이제 클라우시스 인 이퀄리티를 얘기를 하면서 시스템에 대한 엔트로피를 얘기를 했었고, 그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압력에서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클라우시스 로를 배웠던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엔트로피에 대한 계산하는 방법, 측정하는 방법, 이런 걸로 배우려고 합니다. 자, 다음 조금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력학 13번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시스템에 대한 집중을 하기 위한 걸 얘기할 건데, 앞에서 배웠던 걸 조금 다시 기억하면은 우리가 이제 엔탈피에 대한 개념을 첫 시간에 소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엔탈피에 대한 거를 우리가 DS는 T분의 DQ 리버서블이라고 얘기했었고, 이거는 시스템에 대한 엔트로피라고 했었죠. 그리고 시스템의 엔트로피, 원래 토탈 엔트로피가 시스템에 대한 엔트로피 더하기 서라운딩에 대한 엔트로피가 두 개가 총 변화의 합은 0이고,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증가할 때의 자발적인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할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시스템에 대한 엔트로피와 서라운딩에 대한 엔트로피를 쭉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시스템에 대한 서라운딩에 대한 엔트로피를 좀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지금 많이 해왔던 일들 중에 하나가, 제일 처음에 뭘 했었냐면은 우리가 내부 에너지를 얘기를 했었고, 내부 에너지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힛이 출입하는 걸 얘기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클로즈 시스템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다음에 뭘 했었냐면 이제 일정 압력에서 이제 얘네가 움직이니까 Q에 대한 일정 압력이 에너지로 표현하고 싶으니까 엔탈피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발적으로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를 보기 위해서 엔트로피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토픽에서 뭐 하냐면은 서라운딩을 신경 쓰지 않고 시스템에 대한 것만 집중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가정을 두고 이제 식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 시스템에 대한 집중을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엔트로피는 자발적인 병행에 대해서 논의하는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우리가 얘가 자발적으로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이거를 얘기를 하려면 서라운딩과 시스템에 대한 엔트로피 두 개를 다 따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좀 불편하죠. 어렵기보다는 불편하죠. 그래서 서라운딩으로부터 이제 서라운딩으로부터 기여를 자동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간단한 이제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띄워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앞에서 이제 클라우시스 인 이퀄리티를 보면은 우리가 DS는 T분의 DQ 리버스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어요. 이럴 때 우리가 DS는 T분의 DQ 리버서블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T분의 DQ 리버서블은 시스템에 대한 엔트로피고
오른쪽은 서라운딩에 대한 엔트로피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스템과 서라운딩이 둘 다 같아지면은 이게 0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시스템과 서라운딩이 같아지려면은 결국은 일정 온도에서 Q의 출입량이 똑같아야 되는데 Q의 출입량이 똑같으려고 하면은 리버서블 패스가 있어야지만 똑같아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얘가 리버서블한 패스로 일어났다. 그러면은 기준 온도에서 Q에 대한 값이 똑같으니까 이게 0이 되고 0이 되니까 이렇게 0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시스템에 대한 엔트로피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토탈 엔트로피가 변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리버서블 패스를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은 T분의 DQ, 리버서블이 아닌 DQ로 된다면, 시스템에 대한 Q가 된다면 이렇게 되고 결국은 얘는 0보다 클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런데 이 수식에서 보면 클라우시스 이니퀄리티에서 보면은 얘가 자발적으로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왼쪽에 있는 거는 시스템에 대한 엔트로피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서라운딩에 대한 엔트로피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 Q, 서라운딩에 대한 거, 시스템에 대한 거 말고 서라운딩에 대한 거. 서라운딩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부피가 일정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 만약에 이 물통이라고 하면은 시스템이고 나머지가 다 서라운딩이잖아요. 근데 나머지가 다 우주까지예요. 우리 밖에 있는 저 멀리 우주까지요. 그러니까 서라운딩의 부피는 일정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일정하다고 가정을 해요. 뿐만 아니라 온도도 일정하다고 그래요. 왜냐면은 시스템에서 열을 막 가열을 해갖고 서라운딩에 열을 줬다고 하더라도 또는 부피가 팽창을 했다고 해도 이 서라운딩에 있는 부피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효과가 미비하다는 거죠. 또 열을 줬다고 해도 여기서 바깥에 힛을 많이 줬다고 해도 우주 전체가 다 뜨거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온도도 일정하고 부피도 일정하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서라운딩의 부피가 일정 부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부피가 일정 부피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팽창이 없는 거죠. 팽창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웍이 없다고 치니까, 팽창이 없다고 치겠으니까 얘를 DQ를 일정 부피니까 DQV가 되겠고, DQV는 DU로 되겠죠. 그러니까 일정 부피에서 힛의 출입량은 DQV가 되겠고,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왼쪽은 이제 시스템에 대한 엔트로피고 오른쪽은 이제 서라운딩에 대한 엔트로피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오른쪽으로 이제 넘겨볼게요. 넘기고 양쪽에 T를 곱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TDS는 DQV인데 만약에 이제 부피가 일정하고 추가적인 일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만약에 이제 북도 이제 U가 일정하다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0이 될 수 있겠죠. DU는 0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만약에 S가 일정하다, 요게 일정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는 이제 뭐냐 하면은 만약에 부피가 일정할 때 자발적인 변화에서, 그러니까 부피가 일정할 때 만약에 자발적인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면은 여기 S는 반드시 증가를 해야 되고, 그쵸?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서라운딩에 대한 엔트로피가 변하지 않을 때는 U는 일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여기 만약에 이제 S와 V가 이제 일정하다고 할게요. S와 V가 일정하다고 하면은
하고 자발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S는 반드시 증가해야 하지만 서라운딩의 엔트로피를 증가하기 위해서는 U의 에너지가 감소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엔트로피 자체가 서라운딩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려면은 내부에 있는 에너지가 감소를 해야 된다는 건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요거를 넘겨볼게요. 넘겨보고 뭐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크라우시스 이니퀄리티가 만약에 이제 부피가 일정할 때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추가적인 일이 없다고 할 때, 그리고 압력이 일정할 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 DU가 이제 부피가 일정할 때의 Q세 히세 출입량은 네버 에너지랑 같다고 했는데, 만약에 압력이 일정하다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DH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얘네를 우리가 두 개로 나눠서 얘기할 건데, 여기서 잠깐만요. 이게 우리가 그 부피가 일정할 때를 우리가 헤르몰츠 에너지라고 얘기할 거고, 압력이 일정할 때를 깁스 에너지로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뭐였죠? 지금 깁스 에너지고 헤르몰츠 에너지인데, 헤르몰츠 에너지에서 왜 H를 안 썼냐? 여기 지금 H가 앞에서 말하는 엔탈피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냥 헤르몰츠 에너지를 A라고 썼어요. 그리고 부피가 일정할 때 얘를 이렇게 쓴 거고, 압력이 일정할 때를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A는 U-TS고, 그렇죠? 그 다음에 G는 H-TS인데, 만약에 이제 깁스 에너지 요렇게 정의를 하고, 온도가 일정할 때 이제 두 성질에 대한 시스템 변화일 건데, 위에 있는 거 얘를 밑으로 내려올게요. 그러면은 DA는 DU-TDS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부피만 고려하게 되면은 온도가 일정하고 압력이 일정할 때 헤르몰츠 에너지가 변한 양이 음의 값이면 양의 값일 거고, 만약에 압력이 일정하다. 그래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의 깁스 에너지 변화량이 0보다 작다고 하면은 얘는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그 앞에서 얘기하는 시스템에 대한 엔트로피, 서라운딩에 대한 엔트로피를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수식에 보면은 몇 가지 이제 가정을 둔 거죠. 몇 가지 가정을 뒀더니 어때요? 서라운딩에 대한 엔트로피 고려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깁스 에너지를 더 많이 쓰죠. 왜냐하면 보통 압력이 일정할 때 쓰니까, 그리고 상온에서 쓰니까, 그리고 여기는 부피가 일정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서라운딩에 대한 고려를 안 하고 온도가 일정하고 압력이 일정할 때는 깁스 에너지를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온도와 부위가 일정할 때 우리가 헤르몰츠 에너지가 감소한다면 우리가 그 변화는 자발적일 것이다. 요거죠. 그리고 이제 평형 기준에서 앞으로 또는 뒤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해야 돼? 평형 과정, 그러니까 반응이 더 진행되거나 더 진행되지 않거나 이럴 때, 경향이 없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만약에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요걸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아, 참, 요거를 이렇게 놨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제 우리가 0보다 이제 작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U보다 얘가 더 커야 되잖아요. 그죠? 0보다 더 커야지 0보다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얘 자체가 만약에 얘가 A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자,
그러니까 리버서블 패스가 일어나고 이제 평행 반응이 진행했을 때 얘가 이렇게 될 건데 만약에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얘가 무조건 0보다 작다. 이런 건 틀린 거예요. 왜냐면은 얘가 움직임이 없었는데 무조건 이렇게 됐냐? 그건 아니고 얘가 큰 값이었을 때 얘는 가만히 있고 얘가 더 많이 움직였어요. 마이너스 값으로. 그러면 얘가 0보다 작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정이 평형 상태에 일어났는데 값은 이렇게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A를 낮추는 경향은 단지 전반적으로 이제 더 높은 S, 얘가 일어나는 경향일 뿐이죠. 그러니까 얘가 낮추려는 경향이 얘가 가만히 있고 얘가 움직여도 얘는 0보다 작은 값을 나오겠죠. 자, 헤르몰츠 에너지에서 만약에 아이소서멀 과정이 된 거를 우리가 최대 1과 동일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PV 웍에서 우리가 그 에디셔널 웍이 없는, 그러니까 일렉트릭 웍이 없는 상태에서 헤르몰츠 에너지는 등운 과정에서 생성되는 에너지와 일정 그 동일하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여기서 A를 맥시멈 웍 펑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는 웍 펑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우리가 앞에서 이제 여기 그 온도와 부피가 일정할 때 헤르몰츠 에너지가 0보다 작거나 같을 자발적으로 일어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제 등운 과정에서 수반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클라우시스 부등식 연력학 제1법칙이랑 결합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ds는 t분의 dq 이게 우리가 클라우시스 인 이퀄리티고, 그리고 요거를 뭐 t로 양쪽에 곱했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연력학 제1법칙은 du는 dq 플러스 tw인데,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dq 자리에 얘를 넘겨갖고 이렇게 쓴 거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tds는 dq-dw라고 하는데, 얘를 다시 이쪽으로 넘겼네요. 이쪽으로 넘기고 이쪽으로 넘겼어요.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dw가 이제 그 우리가 리버서블 웍, 그러니까 우리가 DS에 대한 거니까 맥시멈 웍은 리버서블 패스에서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dw max는 du-tds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이 DS를 얘기를 할 때 리버서블 패스를 얘기한 거니까 가역적인 경우에만 최대 작업을 할 수 있을 때니까 일정 t에서 결국은 얘가 DA죠. 여기가 DA니까 일정 온도에서 DS가 움직이는 만큼, DS가 움직였을 때 U가 변하는 만큼이 되는 게 결국은 dW max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똑같은 경우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나타내는데, 구판 과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등운 과정의 변화를 추정을 하려고 하는 W max는 델타 A랑 얘기를 할 수 있고, 델타 A는 그러니까 헤르몰츠 에너지는 델타 U 마이너스 T 델타 S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델타 S가 이제 0보다 큰 경우, 그래서 네가티브로 되는 경우는 일부만 2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스템이 있고 서라운딩이 있어요. 서라운딩이 있고, 우리가 히트이 출입이 되고 서라운딩에서 웍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히트는 조금만 출입이 되고 웍은 많이 한 상태예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보다 웍이 더 많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이 일을 하는데 내가 열을 조금 받긴 하는데 내가 내보낸 게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텍스 리펀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뭐냐면
그래서 이거 쭉 읽어볼게요. 그래서 델타 S가 이제 0보다 큰 경우 네거티브로 이제 내부 에너지가 변한 거에는 일부만 1로 변환되고 일부만 1로 변환되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절대의 그러니까 워크에 대한 절대값이 내부 에너지 델타 U보다 크게 되겠고 에너지의 일부의 엔트로피는 주위에 충분한 엔트로피를 생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개에서 발생하는 열로 방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델타 U에 대한 세금을 요구한다는 게 결국은 이제 헤르몰츠 에너지는 자유롭게 일하던 델타 U 내부 에너지이기 때문에 헤르몰츠 또한 헤르몰츠 자유 에너지라고도 부르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깁스 에너지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깁스 에너지. 헤르몰츠 에너지 얘기했는데 깁스 에너지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또 나오나요? 이거 안 해야겠네요. 만약에 이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우리는 이제 깁스 자유 에너지라고도 부르고 이게 이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0보다 작으면은 이제 자율적인 방향이 일어날 거고 얘는 일정한 압력에서 이제 깁스 에너지가 된 거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하는 헤르몰츠 에너지는 부피와 온도가 일정할 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부피와 온도가 일정할 때 0보다 작으면은 자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깁스 에너지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0보다 작으면은 자발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될 거고 깁스 에너지가 이제 감소되는 게 결국은 포워드 리액션 쪽으로 간다는 거고 만약에 깁스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거는 리버서블 리액션 쪽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아까 헤르몰츠 에너지 했죠. T와 온도가 일정할 때에는 U를 썼죠. 근데 여기는 DH를 썼죠. 엔탈피에 대한 개념을 썼어요. 왜냐하면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똑같이 집어넣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자발적 흡열 반응일 경우에는 이제 0보다 크겠죠. DH가 0보다 크게 되겠고, DG는 감소할 거고, 이제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증가해갖고, 요렇게가 되겠죠. 그래서 엔탈피는 증가할 거고, 결국은 이게 엔트로피 감소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압력이 일정할 때, DS의 서라운딩은 마이너스 T분의 DH로 될 수 있고, 결국은 얘는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T분의 DGTP라고 했죠. 그러니까 깁스 에너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깁스 에너지의 변화량, 일정 온도에서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쵸? 그래서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은 만약에 이제 깁스 에너지 자체가 일정 온도에서 깁스 에너지가 이제 감소했어요. 깁스 에너지 이제 감소했으면은 그러니까 아니죠. 여기 먼저 볼게요. 여기 먼저. 그래서 만약에 일정 온도에서 흡열 반응을 했어요. 흡열 반응을 하면 DH가 0보다 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값을 갖고 아니에요. 플러스 값을 갖고 아니에요. 그리고 엔트로피 값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흡열 반응, 그쵸? 흡열 반응 0보다 클 거고, 마이너스 값을 갖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값을 갖으면 두 개 다 이제 마이너스 값을 갖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이게 두 개 다 플러스 값겠죠. 요게 플러스 값, 요게 플러스 값. 그래서 0보다 큰 값.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대로 갈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깁스 에너지랑 헤르몰츠 에너지랑
똑같아요. 우리가 아까 헬무츠 에너지 얘기할 때 맥시멈 워크 펑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맥시멈 워크 펑션. 여기도 똑같이 깁스 프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깁스 프리 에너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어떤 프로세스가 수반이 될 때 이제 비팽창 또는 추가 작업의 일과 같이 했고 특히 뭐 그러니까 PV 웍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웍 펑션을 얘기할 때 비팽창 작업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하는 얘는 등운 과정에서 수반되는 최대 1과 동일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등운 과정에서 온도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웍을 할 때 일과 동일하다 그랬는데 얘는 그거 말고 나머지 에디셔널 웍과 해당되는 최대 일과 같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디서 사용하냐면은 연료전지나 이제 화학전지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변화를 보면은 H는 U 플러스 PV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DH는 DQ 플러스 TW고 요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얘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G는 H-TDS고 그리고 요거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얘를 갖고 우리가 H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으면 이렇게 집어넣겠죠. 이렇게. 그렇죠? 뒤에 나오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온도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요거 없어지겠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겠죠?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요것만 없어진 거죠? 요것만 없어지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리버서블 패스다 그러면은 DW가 DW 리버서블이고 여기 DQ가 DQ 리버서블이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다 바꿔서 넣어봅시다. 그래서 DG는 TDS 여기 DQ 리버서블이니까 이렇게 넣고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요거 없애주고 그래서 최종으로 남은 게 요거죠. 요거예요. 그러면은 DG는 DW 플러스 PDV 플러스 VDP인데 만약에 이제 요 웍에 대한 게 요거 보면은 팽창률이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팽창률이고 가역적인 펄스의 일은 이거라며요. 이거 그래서 DW가 결국은 요렇게 되고 그렇죠? 요렇게 되고 또 압력이 일정할 때 등운 과정의 경우는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어떤 이제 리버서블 패스에서 에디셔널 웍에 대한 것들은 깁스 에너지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DW의 에디셔널 웍에 대한 리버서블 패스에 대한 W는 DG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헬무츠 에너지와 깁스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맥시멈 워크 펑션이라고 얘기했었고 얘는 깁스 프리 에너지라고 얘기했었는데 헬무츠 에너지는 등운 과정에서 최대 2를 나타내고 깁스 에너지는 비팽창 그래서 어디셔널 웍에 대한 최대 2를 나타낸다 그랬죠. 얘는 그래서 연료전지나 화학전지에 얘기한다 그랬어요.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깁스 엔트로피를 낼 건데 이제 표준 깁스 에너지를 낼 건데 만약에 이제 그 델타 G가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라고 얘기를 하고 일정 온도에서 반응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델타 R 리액션이고 G고 번데기가 그러니까 제로바 번데기가 우리가 스탠다드라고 했죠. 그리고 관심 T에서 표준 온도 상태에서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표준 몰 깁스 에너지의 차이가 요거죠.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델타 G 스탠다드 깁스 에너지의
델타 스탠다드 깁스 에너지 리액션은 요거 엔탈피에서 T 델타 S를 뺀 요 차이값이 요거로 되는 거죠. 그리고 깁스 에너지 형성은 이제 그 원소로부터 화합물을 형성하기 위한 표준 반응 깁스 에너지로 이제 정의를 할 건데,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엔탈피 H로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똑같이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델타 R H 제로 바는 뭐 프로덕트분의 리액턴트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아요. 똑같은데 우리가 요것도 똑같죠. 그래서 V가 이제 스테오케미 그 스토메트릭 코이피션트.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상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EA 더하기 뭐 B라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개수를 요걸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헬스의 법칙 하면서 열화학 하면서 했던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깁스 에너지의 내용이. 만약에 이제 이것도 똑같죠. 이온 용액 우리 H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H도 얘기할 건데, 우리가 이 그러니까 델타 H의 제로바에서 수소 이온, 그러니까 아쿠아 솔루션에서 수소 이온 농도를 0이라고 잡았죠. 0이라고 잡았어요. 근데 그때 왜 0으로 잡았냐면, 뭐 똑같은 내용이지만 왜 0으로 잡았냐면은 우리가 델타 H에 대한 여기는 지금 델타 G지만 델타 H에 대한 값을 알고 싶은 거지, 그 안에 정확한 값을 알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델타 G에 대한 값을 알고 싶기 때문에 H에 대한 값을 임의로 0으로 두고 거기에 대한 변화를 보게 되면 델타 값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똑같이 2분의 1 H2 플러스 2분의 1 Cl2는 H 플러스 Cl 마이너스인데, 우리가 요거 0이라고 두면은 순순히 얘로부터 나왔다고 할 수 있고, 델타 G의 제로바는 마이너스 313.26 kJ per 몰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 똑같죠. 마이너스 뭐 똑같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거 왜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그 엔탈피 얘기할 때처럼 우리 원소 자체에서 이제 상태 변화, 그래서 델타 H가 뭐 그때 N2로 했었나요? N2로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가스 상태에서 리퀴드 상태에서 가스 상태로 반응할 때 그 H 자체가 변하는 거는 0이라고 잡았죠. 그리고 얘도 0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온표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어떤 용액에서 아이오닉 상태로 되어 있는 깁스 에너지는 똑같이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헬스의 법칙이랑 똑같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소 똑같이 만약에 이제 델타 G 왜 이렇게 밑줄이 가는지 모르겠네요. 자, 델타 G에 대한 포메이션 G를 알 수 없다고 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알 수 없다고 치면은, 요걸 알 수 없다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라는 거죠. 왜냐면 얘 우리가 그 열화학 할 때 델타 H 포메이션 생각할 때처럼 리액턴트에서 프로덕트까지의 값을 알 수 없다고 하면은 리액턴트에서 엘레멘트까지 갔다가 엘레멘트에서 다시 프로덕트로 왔던 거 기억나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H 플러스 Cl 마이너스에 대해서 Cl 마이너스를 먼저 H에 대해서 델타 G를 구하고, 그죠? 그 다음에 델타 G가 가스 상태로 갔다고 치고, 가스 상태에서 디소세이션 갔다고 치고, 그 다음에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는 뭐냐면은 전자를 하나 받거나 잃었을 때 차지가 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소세이션 되고,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오나이제이션은 내가 이온화 됐을 때의 힘이고,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내가 전자를 땡기는 힘이겠죠. 여기 보면은 여기 써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 클로즈 시스템이고, 클로즈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단계의 에너지 깁스 에너지 합은 0이죠. 왜? 상태 함수니까. 그리고 요거 그래서 뭐 델타 G 마이너스 0 제로 반은 요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뺑 돌린다는 거죠. 각각의 값 보여져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는 기차생에서 원자나 양이온의 제거와 관련된 에너지고,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이제 전자 친화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체상에서 원자나 음이온에 의한 전자 흡수와 관련된 에너지를 얘기를 한다 그랬죠. 자, 개별 이온의 용해에 대한 깁스 에너지는 본 이퀘이션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데, 본 이퀘이션은 우리가 유도하거나 뭐 설명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아니 설명을 조금 하죠. 근데 어떤 유도 과정이나 그걸 증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봅시다. 깁스 에너지에 대한 본 이퀘이션을 개별 이온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델타 G에 대한 솔루션에 대한 거를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수식이 있어요. 자, 근데 수식이 있는데 수식을 봤더니 우리가 여기 G 값이 있고 여기 E 값이 있고 R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G는 차지 넘버죠. 그러니까 이온에 대한 차지 넘버고, 그 다음에 여기는 솔벤트에 대한 릴레이티브 퍼밀리비리티이고, 여기는 사이즈. 그래서 이온에 대한 지름 레디오스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요 수식을 보면 요거를 예로 옮겨볼게요. 그러면은 깁스 에너지는 이온에 대한 깁스 에너지는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은, 결국은 얘가, 그러니까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값을 얘가 크면 클수록 얘 값은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요 토탈 값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얘가 작아지겠죠. 그쵸? 얘가 증가하면은 얘 전체의 값은 줄어들고 얘 값의 자체는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또는 이제 레디오스도 달라는 거죠. 결국은 만약에 나트륨이 있고 바깥에 물이, 이거 뭔가요? 물같이 생겼네요. 지금 뭐 델타 마이너스고 델타 플러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양쪽에 물이 있고 수소가 이렇게 있었고 가운데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온이 이제 솔베이션 된 상태에서 하이드로 다이나믹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나트륨이 이렇게 옆에 있고 물이 이렇게 쫙 있다고 할게요. 물이 쫙 있는데, 우리가 요 수식에서 보면은 얘 사이즈도 중요하고 넘버 오브 차지도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얘가 차지 넘버가 크면은 물이 많이 붙겠죠. 물이 많이 붙겠고, 얘 사이즈가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크면 당연히 많이 붙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작고 차지 덴시티가 높다고 하면은 얘가 많이 잡은 상태에서 정렬된 상태를 갖겠죠. 그래서 요게 맥스본은 진공 상태로부터 용매로 이온을 전달하는 전기적 작업에 포함된 델타 G, 스탠다드 제로바의 솔베이션을 확인을 했고, 결국은 요거 및 요거는 높은 상대 투과성의 용매가 있는 작고 높은 충전에 대한 이온에 대해서 강한 음의 값을 갖는 거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한 거죠. 자, 우리가 이제 40분 또 수업을 하겠고, 오늘 이제 깁스 에너지랑 헤르몰츠 에너지에 대한 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합쳐갖고 뭘 했었냐면, 요 몇 주째 연력학 제2법칙에 들어와서 엔트로피에 대한 개념을 배웠었고, 엔트로피에 대한 개념에서 토탈 엔트로피를 배웠죠.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엔트로피와 서라운딩에 대한 엔트로피의 개념을 배웠었고, 이 두 가지를 합쳐갖고 연력학 제2법칙에서 토탈 엔트로피가 증가해야지 우리가 자발적인 변화라고 했는데, 토탈 엔트로피라 하면 시스템의 엔트로피와 서라운딩의 엔트로피인데, 서라운딩의 엔트로피에 대한 거를 고려를 안 하고, 그러니까 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시스템에 집중하기 위해서 온도와 부피가 일정할 때에
우리가 헬무츠 에너지를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의 깁스 에너지를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클라우드니스 인 이퀄리티 갖고 얘기를 했었고, 깁스 에너지, 아니, 헬무츠 에너지는 등온 과정에서 최대 1이랑 똑같다 그랬고, 이제 깁스 에너지 자체는, additional work이랑 똑같다 그랬죠, 우리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 깁스 에너지 자체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헬스의 법칙이랑 비교해갖고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조금 내용이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공부 열심히 하셔갖고 완전히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